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강정보 김주원입니다. 원트람바 김준호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월말 경마로 펼쳐지는 토요 경마 내용 경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산에서는 일요일에 이 이세마 대상경주 김해시장배가 있고 오늘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이세마 대상경주가 있죠. 네, 가천시장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개 경주를 좀 살펴보고 앞으로 있을 이제 브리더스컵 대상경주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해시장배 부산에서 잘 뛰는 이세마 그리고 이번 과천시장배를 통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세마들이 이제 브리더스컵에서 만납니다. 자, 그랑프리 전에 또 이세마 대상경주가 펼쳐지고 다음 주에는 뭐 대통령배 대상경주도 그렇죠. 있고요. 예. 이제 연말로 다가갈수록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대상 경주들이 연이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팅하는 재미뿐 아니라 보는 재미도 분명 쏠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는 다소 좀 경마가 어렵게 흘러갔기 때문에 저희가 머리 싸매고 이번 주 월말 경마는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이기자. 이런 마음으로 정말 평일부터 미친 듯이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뭐 월말이긴 합니다만 열심히 나름대로 분석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두 명의 전문위원이 이번 주 월말 경마를 맞이하는 각오 자체도 남다르고요. 그만큼 자신감도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부터 공지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호 위원은 3경주를 준메인으로 초반부에 승부를 들어가고요. 후반부 12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3경주, 12경주 두 개의 승부 준비를 했고요. 아울러서 김주원이는 이 4경주 항구라 승부를 준비했고요. 후반부 9경주를 오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1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고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경주는 그야말로 절대적 강자가 없는 편성입니다. 거리 경험이 있는 7번마 바람의 미소가 좀 더 우세하게 인기를 누리겠지만 얘도 센 말이라고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공백전이지만 6번마 비카 브레이싱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 발주 부분인 것 같아요. 데뷔전 때는 뭐 발주를 끊었지만 좀 동떨어진 경주를 펼쳤죠. 무엇 때문인지 흙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주 동떨어진 경주를 펼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했지만 마지막 끝걸음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행 심사 때 보면 역시 후미권에서 레이스를 펼친 건 맞는데요. 이 데뷔전 때보다는 주행 자세가 많이 내려갔다. 어찌 보면 좀 힘이 차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채찍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만큼 6번마 비카 브레이싱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추천마 1경주 복병마필입니다. 6번마 비카 브레이싱 추천을 해주셨고요. 7번마 바람의 미소가 최근에 편성이 좀 강했던 건 맞긴 합니다만 기대만큼 아주 우수한 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은 아니거든요. 편성상 인정되는 인기마긴 합니다만 100% 신뢰할 만한 인기만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면은 특히 뭐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경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쪽에 1번마 슈퍼크리드도 뭐 보여준 건 없긴 합니다만 지금 꾸준히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일단 뭐 슈퍼크리드가 게이트까지 이번에는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1번을 배정받은 만큼 조금 더 좀 거리적인 손실을 줄이면서 레이스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은 직전보다는 좀 더 나은 경주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1경주는 가볍게 가십시오. 일단 7번이 어느 정도 인정되긴 합니다만 절대 축은 아니기 때문에 1번마 슈퍼크리드나 거기에 복병마, 6번마 비카브레이싱 이런 좀 대한 세력들 쪽에 눈길을 돌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2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경주에 선전했던 2번마 블루파이어라는 마필이 도끼블레이드하고 싸우면서 정말 뭐 마지막에 끝걸음 무뎌졌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있다고 하지만 1300m를 선행 경합을 하고 이겨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마 블루파이어에 다시 한번 강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마 블루파이어 김준호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습니다. 뭐 블루파이어 외에도 지금 주행 검사를 잘 받은 마필들이 몇 개 있죠. 5번마 님의 향기, 뭐 이것도 주행 검사가 좋고 10번마 파이팅 히어로, 거기에 실전 경험마 중엔 뭐 7번마 카이나 같은 마필도 지금 훈련 내용이 좋아서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 이 경주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제가 한 마디 추천드리자면 이 신의 마필인데 10번마 파이팅 히어로는 앞으로 크게 대성할 싹수가 엿보이는 마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위 등급 마필들을 훈련 때 가지고 놀 정도의 이 막강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1월 날 출전하는 인기마 8도 대장 4등급에 있는 말인데 뭐 그 마필도 이 스피드로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 파이팅 히어로가 보여주는 등 일단 신마치고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이라 비록 1300m 거리라 할지라도 이 파이팅 히어로의 데뷔전 선정 가능성도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경주는 입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좀 뒤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이 현장 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오늘 김준호 위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뚜렷한 강축은 없는 가운데 이 8번마 킨오브 캠프가 조금 더 많은 인기를 집중시키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뭐 뚜렷한 강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김준호 의원이 왜 초반부터 강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1300m 거리 겸이는 8번마 킨 오브 캡틴은 저 역시도 배팅권은 가져갑니다. 근데 뭐 얘는 제가 노리고 있는 충마에 우선적으로 공략할 말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마필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근데 저는 인기마 한 마필은 좀 잘라보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어요. 3번마 그린 와이란 마필인데 얘는 뭐 지난 경주에 2차권에 성공했지만 블레싱 로드가 그간에 보면 정말 추입으로도 싸웠고 선행 가서도 죽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마치가 왜소한 마필이죠. 근데 지난 경주는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걔가 선전했던 경주에서 그린와이는 곱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1300m를 얘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편성에서. 근데 이 편성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3번마 그린라인을 한번 잘라보겠고 나머지 인기마들은 어느 정도 추려질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마필을 놓고 8번마 킨 오브 캡틴 역시 상대마로 배팅권에 담고 할 겁니다. 네, 이번 3경주는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일단 인기 1위 킨 오브 캠프가 아니다. 축은 따로 있다. 그리고 인기마 3번마 그린와이는 잘라낸다. 자, 이게 뭔가 좀 엮여서 지금 엮어가지고 때리실 것 같은데 뭐 킨 오브 캠프가 들어와도 그린와이를 잘라내고 들어가는 승부라 분명 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8번이 기대대로 부러진다라면은 여기서 좋은 배당으로 일찌감치 항구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자신 있게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000m 레이스고요. 여기는 김주원이가 준비한 토요경마 항구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의원의 이번 경주 관심마 한 마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가 제가 저는 전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많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을 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위너 브라운이라는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주 반응보다는 발주 위에 나오는 중속감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게 뛰면 이 경주에 좀 몰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안쪽에 있는 3번마 미르스톰도 발주 능력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9번마 옥드림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12번마 위너 브라운이 좀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 점에서 비록 승급전이고 외곽 게이트지만 12번마 위너 브라운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준호 위원의 이번 4경주 관심마는 최외곽에 있는 12번입니다. 위너 브라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번 4경주 항구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 제가 조규를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조규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규를 보는 이유는 그 말의 현재 상태와 현재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교 과정을 통해서거든요. 그 말의 변화하는 과정.
말이 안 좋아졌는지 더 발전을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교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요. 일단 제가 조교를 맹신하진 않긴 합니다만 정말 조교만 보면은 그냥 5, 6마신 쌍대가리 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 인기마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조교빨까지 장착을 했다. 지금 나머지 상대들 중에 이렇게 조교빨을 세워서 나오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능력도 되는데 조교빨까지 장착을 했다라면은 저는 아무리 못해도 2등 안에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승식을 기본으로 때리되 전개만 조금 잘 풀어가면은 이건 쌍도 무조건 가능한 그런 자막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쌍승식까지도 현장에서 한번 욕심을 내볼까 합니다. 자, 복승식 기본으로 쌍승식까지 노릴 강력한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4경주 믿고 함께 해주셔서 초반부터 아주 경마장 작살 한번 내시고요. 배팅 자금 두둑히 만들어서 중반부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경주 보겠습니다. 5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외곽에 좀 인기마들이 몰려있는 느낌인데 혼전입니다. 자, 일단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번마 홍깨비라마필이 지난 경주에 보면 어부지리 전개 이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그 데뷔전에 보면 나루두 씨하고 그리고 박철호름이 좀 싸웠던 경주에서 전개 이점을 가지고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주도 좀 그런 레이스가 아닌가라고 좀 평가돼요. 1번마 동해실버하고 9번마 클린플라워 이 두 마필이 이제 앞선을 공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마 흥깨비란 마필이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리고 늘어난 거리에 도전하지만 다시 한번 상세를 좀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네, 10번마 흥깨비의 선정 가능성이 한 번 더 열려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인기마들이 다 괜찮습니다. 흥깨비도 말 좋고요. 거기에 8번마 카일룸 여제나 9번마 클린 플라워 11번마 보드람도 공백이 있는 말인데 말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12번마 라운 프론세스도 제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차곡차곡 지금 보완해 가면서 계속해서 말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외곽 말들이 좋아 보이는 게임인데 이 중에서 저 역시도 흥깨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싶은 경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후순위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외곽 말들 해서 이번 경주는 일단 여러 전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승부 의지 거기에 마필 상태 내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 2명의 전문위원이 현장 잘 확인해서 최대한 맞춰 먹을 수 있는 막건으로 여러분들께 압축해서 좀 전달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현장이라고 꼭 써두시고요. 현장 속보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경주 보겠습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이제 애증의 마필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1번만 리더스 캠프란 마필인데 어찌 보면 그 조재로 기수가 다리 쪽이 말이 다리 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선행다운 선행을 완벽하게 나선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말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레이스를 펼치다 보니까 막판 한 발이 좀 부족했다라고 평가됩니다. 근데 이번에 1번 게이트고요. 이번 편성을 보면 강하지 않다고 좀 평가돼요. 그래서 조재로 기수가 초반에 조금만 무리를 완벽하게 자리만 잡겠다라고 노력해도 저는 이 경주는 충분히 경쟁이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1번만 리더스 캠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리더스 캠프 김준호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고요. 이건 아마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승부로 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 아마 텍스트 보시면 승부로 표기가 돼 있을 겁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가 누굴 노리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오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6번마 기본 위켄드 가지고 제가 아마 승부를 볼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있는 게 브리지업 경매마 특별 경주 이제 이세마들이 나왔던 교룡 운우가 뛰었던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는 이제 말이 전반적으로 좀 힘이 덜 차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좀 초반에 무리한 이 액션을 펼치다가 막판 끝걸음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기승해봤던 다비드의 진단은 호흡이 좀 짧다. 그래서 거리를 줄여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1000m에 나왔는데 최대한 호흡을 좀 아꼈다가 마지막에 한 발 때리는 작전을 써봤거든요. 근데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빨리 앞에 붙여도 될 것 같다.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훈련 좀 앞에 붙여놓고 힘으로 상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훈련을 했는데 이 막상 따지고 보면은 여기 강자는 없거든요. 얘가 뛰어왔던 편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뭐 그렇게 강하다 싶은 상대는 없는 그런 경주라 기본 위켄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순발력만 잘 발휘해 준다라면은 여기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 경주는 뭐 뚜렷한 뒷심마도 없기 때문에 앞선을 형성할 수 있는 1번마 리더스 캠프, 6번마 기본 위켄드 요 두 마리를 중심으로 풀어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7경주 보겠습니다. 혼합 4등급 10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4번마 문학쓰나미하고 2번마 다크 플레이어가 점배당에 나왔던 경주에서 승부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크 플레이어하고 문학쓰나미가 점배당인데 이 점배당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적중을 좀 읽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번마 다크 플레이어란 마필이 발주 반응 보면 주행기 심사 때 보면 발주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발을 전혀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뭐 악주권 속에 흙을 맞고 그냥 선임으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발도 못 바꾸는 상태에서 3차를 났다는 것은 정말 잘 뛰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문학쓰나미와 다크플레이어가 점배당을 다시 한번 형성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점배당에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4번, 2번 요거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의 경마 흐름이라면은 솔직히 점배당으로 막건 들이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크 플레이어의 직전 부진은 일단 이 외곽에 있던 그 12번이 그렇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또 선행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기대 이하의 좀 걸음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학쓰나미는 뭐 열둘이 너무 괴물같이 뛰어서 그렇지 못 뛴 경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2가 선행을 받고 4가 따라 붙으면 크게 변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5번마 센스쟁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번, 4번보다는 능력이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뛰어왔던 편성이 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데뷔전 때 그 괴물 같은 땡큐 찰리가 뛰었던 경주에서도 한 집으로 입상을 읽어냈었던 그런 마필이고요. 그래서 변수가 나온다라면 센스쟁이 정도인데 이번 경주는 저도 김준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점배당 2번 4번이 형성된다라면은 이건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면서 자 5번을 가지고 뭐 다양한 승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잘할까 그러는데 네. 우리 김준호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 그렇죠. 발을 못 바꿔도 페이스를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 나가고 4번이 쫓아가면 그냥 2사로 해볼 만한 경주. 뭐 이렇게 저도 거기는 동조하겠습니다. 네네. 거꾸로 이제 4가 나갔을 때 2가 또 따라가는 전개다 그러면 이게 또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게이트 조건 보면은 2가 조금 더 앞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또 경마라는 게 절대가 없기 때문에 현장까지 조금 더 마필 컨디션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절대 아니에요. 2, 4가 다 풀어질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가 나와봐야 제가 보는 관점에선 5번 한 마리 정도라 큰 배당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좀 눈길을 돌리셔서 2번, 4번, 5번 가지고 어떻게 승식을 활용할 건지 요거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경주 보겠습니다.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외곽에 있는 12번 솔파랑이란 마필이 오늘 승급전에 도전하고 있고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전개를 어렵게 풀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 지난번에 뭐 11마신 대차 이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그 제거를 받았던 이유가 좀 물먹으러 나갔던 말입니다. 외적으로 좀 삐대는 그런 습성이 좀 강했던 말인데 국악 장판을 시전하고 제검 때 보면 박상호 기수가 흙을 온전히 맞추면서 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2번마 솔파랑이란 마필이 외곽이지만 그리고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번마 솔파랑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네, 솔파랑 김준호 위원의 추천 마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능력 면에서는 3번밖에 안 뛴 말이긴 합니다만 4등급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가장 좀 세게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필 가운데에서는 4번마 포에버 위너는 무조건 선행을 나가야 됩니다. 얘는 주법의 한계가 이미 닥친 마필이기 때문에 이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선행을 나가는 조건이 마련이 돼야 노려볼 수 있는 말인데 이번에는 뭐 조건만 보면은 충분히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라 이번에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50조 마방에서는 당연히 뭐 10번마 와일드 드래곤 요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10번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백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52조 마방으로 4월 말에 옮겼죠. 이 6번마 스마트 봅에도 이제 점차 이제 공백 적응을 좀 하고 나서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번 훈련 때 보면은 공백 있는 말같이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6번마 스마트 봅의 이 앞선 변수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번 8경주는 김준호 의원의 추천마 솔파랑을 가장 좀 세게 보시면서 거기에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주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의 이번 구경주 간략한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1300m 경주인데요. 지금 출제하는 마필 보면 총 4대의 마필만 거리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 경험 있는 마필도 보면 그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말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공백도 가졌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말도 있죠. 그래서 이 경주는 정말 충마 선정이 까다로운 경주라고 평가되고 그리고 뭐 상대의 마로 지목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경주. 어찌 보면 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경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 일단 김준호 의원의 간략한 총평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배당이 분명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로 분류가 되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거리 경험이 있는 말이 4마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 거리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능력 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대략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 가운데 싹수가 좀 엿보이는 마필들이 많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그 싹수 있는 마필들을 거리 경험 없다라는 것을 무시하고 노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띄워봤던 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말 가지고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막건 조합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맞긴 한데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한 달 전에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 이거 요번에 안 가는 거고 다음에 거리 들려서 쓸 때 그때 얘 가지고 한번 제대로 승부를 보자. 이런 약속을 제가 한 달 전에 드렸었는데 그 말이 거리를 늘려서 출전을 했어요. 딱 맞는 거리, 딱 맞는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말이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또 아껴진 걸음이 있어서 당일 배당판에 많은 바람이 불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이기 때문인데요. 어쨌거나 그 말 가지고 뭐 때리고 바친다라면은 여기서 아주 크게 항구를 할 수도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가장 김주원이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경주인 만큼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경주 보겠습니다. 1200m 국산 오픈 2세마 대상 경주입니다. 서울편 과천시장배입니다. 자, 이거는 뭐 내놓으라 하는 2세 강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자,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상 경주를 했죠. 근데 제가 방송에서 그 뭐죠 스페셜 스톤을 녹화하겠습니다. 근데 그 뒷말질이 나란히 들었는데 스페셜 스톤은 오착도 못 왔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뭐 2번마 대환마가 지난번에 그 실격을 당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얘가 흙을 맞고 소화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최소한 흙을 맞고 뛴 것은 분명한데 대한마는 발주위에 나오는 밀어서 중속감을 내는 마필 같아요. 그리고 힘으로 극복하는 마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마 대한마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2번마 대한마 이것도 뭐 좋은 마필이죠. 이미 검증된 말. 1번마 도끼 블레이드는 제가 도입 당시부터 호흡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이 좀 엔진이라고 그러죠. 이 폐활량을 가지고 있어요. 호흡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 남들보다 우월한 엔진 그리고 힘으로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장거리 가면 분명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직은 단거리 경주고 하니까는 도끼블레이드도 여기서는 충분히 우승권으로 봐줘야 될 레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 2번 일단 안쪽에 있는 두 마리가 우승 후보로 봐야 될 마필들이 맞겠죠? 저는 좀 일간 걱정하는 게 그거죠. 도끼블레이드란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면 약간 이제 늦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추입으로 막강 추입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행 중 고개가 살짝 높더라고요. 근데 지난 그 데뷔전 때도 늦발을 하고 외곽을 타고 외곽 추입으로 왔어요. 근데 외곽 추입으로 왔을 때 보면 얘가 추입을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윈트세븐 누네스가 기사한 말이 엄청난 인기만데 이찬호 기수가 기사했던 바람의 소리가 선행 경합을 하고 걔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발을 했지만 좀 어부지리의 추임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경주 단 한 번 이제 앞에 가서 선행 경합을 하고 1,300m를 돌았는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도끼블레이드란 마필이 1번 게이트에서 고개가 높은 말이 흙을 맞았을 때 어떻게 뛸까? 이 고민을 하면 저는 반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끼블레이드가 분명히 인기만데 안에 갇혔을 때 내가 안 뛰어본 그 흙을 맞았을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일단 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염려되긴 한데 조금 시각이 다르긴 해요. 저는 도끼블레이드는 의심은 안 하는데 저는 대한마가 지금 도끼블레이드가 이제 발주기 안에 들여놓고 이제 발주 교정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직전에 그게 빛을 발휘한 거거든요. 이제 발주 부분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됐다라는 걸 알았고 이제 발주가 호전이 되니까 이 스피드가 초반부터 엑셀을 밟자마자 스포츠카처럼 쭉 하고 나간다라는 것도 용근이가 알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서 대한마를 괴롭히지 않을까. 최대한 대한마한테 자리를 안 내주지 않을까. 그럼 대한마가 반대로 외곽 말들도 빠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마가 조금은 또 위험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김준호 위원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가 튀어나가면서 1이 안에 갇혀서 모래 맞고 허부적거릴 가능성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이 2랑 같이 튀어나가면서 자리를 안 내주면은 2는 결국에는 잡고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2가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일단 1번, 2번 일단 능력은 인정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깜빡이 한 방 때려박을 경주는 아니다라는 거. 요거는 저희 두 명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뭐 도전 세력 같은 거 있나요? 이 경기 이렇게 볼까요? 만약에 그 김준희 의원은 도끼블레이드 중심으로 어떤 말, 뭐 상대마 두 마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끼블레이드에 만약 대한마가 부러지는 그림이 발생이 되면은 도끼블레이드가 힘으로 그냥 대한마를 밀쳐내면서 정리를 선두권을 했다라는 그런 가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어부지리성 추임마가 무조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선입권 마필들은 도끼블레이드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다 찢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런던 타운 쫓아가다가 청담 도끼가 부러졌던 것처럼 말이죠. 돌콩이 주워 먹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레이먼드 같은 게 사이즈는 조금 약해도 그냥 무심타법으로 때리다 보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로 백판인데 9번막 가지아도 직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가 먹히질 않았어요. 해서 9월 1일 때처럼 최대한 좀 곱게 타면서 한 발 때리는 작전을 쓸 것 같아요. 김옥성이라면. 근데 그게 먹히면서 정말 배당이 의외의 곳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해서 저는 1이 오는 그림이면은 뭐 6번이나 9번 같은 이런 추임마 쪽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도끼블레이드가 안에 갇혔을 때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한마가 선두권을 장악하거나 선입으로 전개해도 관계없다 봅니다. 근데 대한마의 상대마를 딱 한 마필 진다리면 저는 지금껏 그 이세말들 승부를 좀 많이 때리고 비적중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적중한 경주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말들이 자라오는 과정을 보면 그래도 2번마 대한마하고 지금 서울에서는 5번마 백산메니켄 앞말들이 조금 근사한 우세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5번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단 이게 대상 경주고 추리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이세마 대상 경주고 상금도 큰 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경주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700m 레이스고요. 먼저 김준호 위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대결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현장 가서 그 제가 이제 몇 두를 추리다 보니까 여러 마리 나와요.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다 일곱 마리가 지금 제 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마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갖고 충마가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하는 말은 4번마 황금주머니입니다. 순발력은 조금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얘가 힘이 좋죠. 그래서 저는 4번마 황금주머니가 뭐 워낙 이제 그 어린 왕자가 요즘 이렇게 그 무빙을 선두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이 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4번마 황금주머니가 전개를 좀 더욱더 유리하게 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준호 의원의 추천만은 4번마 황금주머니가 되겠고요. 역시나 이번 경주도 터질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는 1번마 크레모아 파우나 12번 클린업 시크릿도 말이 좋았다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9번마 빛깔랜드는 무조건 지금 선행 올인 승부인데 주법을 봤을 때에는 1700은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코너 4개짜리를 뛸 만한 주법은 현재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말들이 지금 느린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빛깔랜드의 선행 버티기 그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두시고 이번 경주를 풀이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김준호 의원이 말씀드렸던 황금주머니가 인기마 중에는 가장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1번, 12번 거기에 빛깔랜드 9번까지는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2등급 1400m고요. 여기는 김준호 의원이 준비한 오늘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요즘에 잘 뛰고 있는 말들 몇 두가 출전한 정말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준호 의원이 오늘 가장 자신 있게 준비한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왜 강승부를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주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일단 두마피를 복부연 한번 때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경주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출마표를 딱 받아보면 생각이 좀 바뀌죠. 욕심도 많고 좀 보이는 상대방으로 가져가야 될 말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제가 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2번마 파노라마 쇼가 57입니다. 저는 57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얘는 이제 주행 중 고기가 좀 높고 뭐 얘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파가 말이 좋아지면 이제 끌다 보니까 파노라마 쇼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뭐 선두권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57도 버틴다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레이팅 80이에요. 80고비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파노라마 쇼하고 전승대세가 한 집이에요. 근데 전승대세도 80이지만 걔는 1등급에 있다 강급된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동반 입상도 제가 정승대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저는 이번 파노라마 쇼가 정말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더욱더 열 수 있는 경주다 평가하고요. 자, 1400m입니다. 1400m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말, 1400m가 적정거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놓고 제가 12경주는 메인 승부로 도전해 볼 작정입니다. 네, 12경주 김준호 의원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당일 인기 1, 2위가 예상됩니다. 파노라마 쇼가 부러질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승부를 보겠다. 자, 이게 파노라마 쇼가 부러지면 일단 배당은 보장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제 또 후반부 경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김준호 의원이 이 후반 끝자락에 지금 승부 그것도 강승부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노라마 쇼가 이번엔 분명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12경주 김준호 의원과 한 배 타셔서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12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13경주 보겠습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준호 의원의 시각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각 너무나 어려운 것 같고요. 4번마 장산월드가 최근에 상세가 좀 매섭다고는 하지만 56 더군다나 이제 지난번보다는 발빠른 순발력 뛰어난 말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4번마 장산월드의 상세가 좀 무섭다라고는 하지만
얘를 놓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그래서 4번은 장사말대 상대마 딱 두 마피를 한번 지목해서 좀 압축해서 공략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상대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뭘까요? 지금 그냥 이제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 구름손치테, 야오스마트켓, 리드킨, 팡팡가리 뭐 안쪽에 1번마 머니캠프 다 앞에 가면 잘 뛸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싸울까 이게 이제 사실 고민입니다. 거기서 싸워서 버틸 수 있는 말도 하나 찾아야 된다라고 평가돼요. 뭐 눈에 보이는 건 팡팡가리가 지난번에 따라가서 많이 뛴 건 맞아요. 근데 얘가 따라가서 많이 뛰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팡팡가리가 앞에 가는 것이 전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따라가면 외곽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김종인 위원이 상대가 뭐냐 이러면 저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세라킹을 다시 한번 일단은 4번, 3번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4번이 인기 1위가 맞는 경주예요. 근데 4번이 절대 축은 아니다. 그리고 대한마루 3번만 세라킹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장사마일드가 전개가 꼬일 가능성이 분명 있는 경주라고 저도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직전에 말을 잘못 타서 능력 발휘를 못했던 게 1번마 머니캠프입니다. 직전에 대끼리 팔렸던 말이에요. 이 팡팡가리랑 나왔을 때요. 편성도 강했는데 거기서 대끼리 팔렸을 만큼 이 머니캠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경주였는데 이 레이스를 서두르다 보니까는 이 페이스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축에 뒷심발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하게 이 다비드가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마침 또 앞선이 의외로 좀 치고받고 이 폭탁폭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니캠프의 막판 뒷심이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경주는 일단 3번마 세라킹, 거기에 1번마 머니캠프 같은 이 대한마 쪽에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천시장배 대상 경주를 비롯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토요일도 13개 정말 많은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경마일입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월말이라 보니까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게 월말 경마 여러분들을 서포트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남은 시간 조금 더 준비해서요. 좋은 막건 가지고 토요 현장에서 다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